예,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스키, 우리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발렌타인이라든가 하면 조금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 시바스 리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보리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그 포도주나 맥주 이런 것들은 유럽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중화된 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럼이라든지 럼은 사탕수수로 만든 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킬라는 선인장 중에서 이제 그 용설라는 선인장으로 만들고 고량주 한번 맞춰볼까요? 고량주는 뭘로 만든 술일까요? 요즘 그 중국집에 가면 연태고량 많이 드시죠, 그죠? 많이 드시는데 혹시 고량, 예? 고구마요? 아쉽습니다. 예. 고구마로 만든 술은 보드카 있잖아요, 보드카. 보드카가 오히려 고구마로 만든 술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 예, 맞습니다. 다음에 저 선생님께 월책 한 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고량주는 중국에서 만드는 술인데요. 여기 그 중국의 이제 동북 삼성에서는 수수를 많이 재배를 해요. 수수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 수수로 만든 술이 고량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그 곰팡이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잘 기억이 안 났더라도 이 부분이라도 잘 기억하면 아마 하나 건질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가짜오부시 얼핏 이야기했는데 이 참다랑을 하는 물고기의 단백질을 곰팡이가 맛있는 그 아미노산으로 바꾼 게 이제 이 가짜오부시 우동 국물 맛을 내는 가짜오부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코폴티 치즈는 치즈의 단백질을 페니실륨 로코폴티라는 곰팡이가 자라서 치즈의 깊은 맛을 내도록 하는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곰팡이가 식품에 자라면서 그 결과물이 사람들한테 유익한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런 걸 발효라 그래요. 발효라 그러는데 곰팡이 입장에서는 뭐 사람한테 유익할지 유익 안 할지 모르고 무조건 이제 모든 식품에 다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서 결과물이 좋으면 이제 발효인데 결과물이 나쁘면은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밥에 피든 가자에 피든 빵에 피든 이렇게 다 부패 일종이죠. 가실에서 피든 이런 부분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곰팡이들은 죽어 있는 식물에서 자랍니다. 죽어 있는 식물에서 자라는데 소수의 곰팡이들이 전체 곰팡이 중에 한 10분의 1쯤 되는 곰팡이들이 살아있는 식물에서 자라요. 살아있는 식물에서 자라면서 식물에 피해를 주는 걸 우리가 이제 병원균이라고 합니다. 병원균 중에서는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가장 유명한 게 도열병균이거든요. 보시는 부분에 이제 곰팡이가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목 부분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게 다 축정이가 된 부분이거든요. 축정이가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1978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급자족이 국가의 국정 목표였거든요. 그때 이 도열병이 한번 대발생해서 흉년이 들어서 우리한테 큰 피해를 일으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도열병이 있다고 하면은 유럽 쪽에서는 감자역병균이 있어요. 감자역병균이 있는데 이 감자역병균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1830년도에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그 식민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영국 옆에 있고 영국의 식민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1830년도에 아일랜드의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800만이었고 주식이 감자였어요. 주식이 감자였는데 이 감자에 이 역병균이 이제 대발생을 한 겁니다. 대발생을 해서 감자가 수확이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곡 작물이 병에 걸렸으니까 그 사람들 식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800만이 되는 인구가 시간이 지났을 때 400만으로 떨어졌어요. 400만으로 떨어지면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8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굶어 죽느니 다른 데라도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저는 거의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150만이라는 사람이 신대륙 미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산업을 일구는 아주 중요한 인력이 되거든요. 중요한 인력이 되고
이때 건너갔던 가문들이 그 맥도날드 가문, 다음에 오도넬 가문, 그 유명한 케네디 가문, 이런 사람들이 다 감자 역병균 때문에 다 미국으로 건너간 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화는 이제 그 파앤 어웨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그 감자 역병으로 인해서 아일랜드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거기 가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장면을 영화로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곰팡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생성하는 주요 물질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이에 자기 몸을 들어갑니다. 먹이에 자기 몸을 들어간 다음에 효소를 분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 큰 분자들을 작은 분자로 만든 다음에 서서히 이제 이렇게 흡수하게 만들거든요. 흡수하게 만드는데, 곰팡이는 이 특별히 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기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렇게 어렵게 양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세균이라든지 다른 생명체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 영양분을 뺏어가게 되면 곰팡이는 허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가 다른 생명체가 못 자라게 저해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 저해 물질의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이게 20세기의 5대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페니실린 하나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됐다는 그 물질이거든요. 이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제 알렉산더 플레밍이지만은, 이걸 갖다 대량 생산한 사람은 하워드 플로리라고 이제 호주 출신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영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하워드 플로리가 이 페니실린을 만드는 그 균주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미국에 이제 NRRL이라는 연구소로 건너가게 돼서 그 균주를 갖다가 미국에 이제 보관을 해뒀는데, 제가 이제 NRRL이라는 기관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균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균주에 뭐 손자의 그 손자쯤 되는 균주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 균주를 제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 은행 KACC의 이제 44964번으로 제가 이제 보관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선생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 계시면은 제가 이 균주를 무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균주를 실제 배양을 해서 세균하고 이렇게 배양을 하면서 세균이 이제 생장이 억제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페니실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곰팡이가 만드는 물질 중에 좋은 물질들이 많습니다. 좋은 물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은 이제 로바스타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로바스타틴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피 속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피가 혈전이 없어서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액의 소통이 원활한데,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제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로바스타틴이라는 물질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갖다가 저해하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름진 음식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바스타틴을 만드는 곰팡이가 홍국, 모나스커스 버프레우스 또는 모나스커스 루버라는 곰팡이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홍국을 엄청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홍국을 엄청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홍국을 갖다가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이제 홍국은 피를 잘 돌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국은 어떤 그런 로바스타틴이라는 좋은 물질을 만드는 곰팡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로바스타틴이 부작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드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 그 단락에서 말씀드릴 때 그 발효하고 부패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곰팡이는
똑같이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식물에 들어가 자라는데 그 결과가 좋을 때, 사람한테 좋을 때는 발효고 사람한테 나쁠 때는 부패인데,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만드는 대사산물 중에서 우리한테 좋으면 약품이에요. 좋으면 약품인데 나쁘면 이제 독소가 되는 겁니다. 독소가 되는데 이제 곰팡이가 만든 독소를 우리가 특별히 마이코톡신이라고 합니다. 마이코가 이제 펀자이를 의미를 하고 있고, 톡신은 톡식, 말 그대로 이제 해롭다, 이런 독소라는 말이죠. 곰팡이 독소인데, 곰팡이 독소는 여러 가지 곰팡이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플라톡신, 다음에 이제 오클라톡신, 다음에 이제 맥각 알칼로이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플라톡신은 뭔가 하면 주로 옥수수, 다음에 이제 땅콩,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맥주를 드시면서 이제 안주로 그 땅콩을 드실 때, 땅콩이 이제 기형을 이루거나 또는 이제 땅콩을 드셨을 때 좀 쓴맛이 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곰팡이, 아스퍼질러스 플레이버스라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고, 이 아스퍼질러스 플레이버스가 만드는 독소가 이제 아플라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콩 드시다가 모양이 안 좋거나 좀 맛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지금까지 발견된 천연물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클라톡신이 있는데, 오클라톡신은 우리 주변에서는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이제 수입한 원두에서 이제 종종 이렇게 보고가 발견이 되어서 이제 뉴스거리가 되긴 하는데, 아플라톡신에 비하면 좀 미약한 그런 독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LSD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LSD하고 연관된 독소가 이제 이 맥각균에 관련된 독소입니다. 맥각은 뭔가 하면은, 맥은 이제 보리자라는 거죠. 각은 뿔각이에요. 그런데 보리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제 보리에서 나온 이 뿔처럼 나온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맥각인데, 이 맥각은 균학적으로는 클라비셉스가 만든 균핵입니다. 균핵인데, 이 맥각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맥각 알칼로이드라고 이제 에로고타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에로고타민이 성 안토니의 열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보리라든가 특히 호메이를 이제 많이 재배를 안 하는데, 유럽에서 많이 재배를 하거든. 그래서 유럽 역사상으로 상당히 이제 이 성 안토니오 열병, 이 부분이 이제 유럽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병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각균이 더 유명한 거는 이제 1938년도에 호프만이라는 그 스위스 제약회사 다니는 박사님이 이 맥각균을 연구하다가 LSD를 갖다 우연하게 합성하게 됩니다. 우연하게 합성하게 되고 우연하게 잠깐 먹게 되는데, 이게 얘가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환각작용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미국에 전파되고, 미국에 1960년대 히피 문화가 생길 때 이 LSD가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많이 먹게 되고, 이제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불법화되고, 어쨌든 많은 이슈를 만든 그 물질이 이제 LSD고, 이 LSD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책자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뒤에 실로시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섯 중독 이렇게 하는데, 버섯 중독도 곰팡이 독소가 일으키는 중독이라고, 곰팡이 독소가 일으키는 부작용이 이제 버섯 중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곰팡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곰팡이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그 원제목은 인탱글드 라이프라는 게 원제목입니다. 인탱글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로 얽매인, 얽히고 설킨 그런 말이고요. 라이프는 말 그대로 생명이어서, 이 책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다양한 생명체들, 이제 제가 아까 생산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도 있고, 분해자도 있고, 그다음에 파이브 킹덤이 있는데, 이 각 개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지구 생명체가 이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쪽에 이제 내용을
이 책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분해자를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곰팡이만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세균 쪽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기본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구상에는 이제 그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제 물을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이제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듭니다. 유기물을 만들고 동물은 이걸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식물하고 동물이 이렇게 이제 동물체가 있을 때 이 식물하고 동물이 죽게 되면은 얘를 구성하고 있던 유기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돼서 다시 무기물이 돼야 물질 순환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주로 식물을 분해하는 분해자가 곰팡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곰팡이인데 동물을 분해하는 곰팡이고 동물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곰팡이가 아니고 주요 세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생물 그러면은 사실 곰팡이를 이야기보다도 세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곰팡이는 다세포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다세포고 아까처럼 이제 바늘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이니까 어디든 쉽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식물을 뚫고 들어가고요. 세균은 단세포입니다. 단세포면서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어요. 꼬리가 달려 있어서 얘가 헤엄쳐서 다닙니다. 헤엄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물이 있는 생명체가 동물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이 동물하고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로 보면은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폐렴이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의 병이 다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주로 이제 의학 쪽에서 이용이 되고요. 곰팡이는 식물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이 농업이라는 게 식물을 키워서 작물을 생산하는 곡식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곰팡이는 주로 이게 농업 쪽에서 이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미생물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주로 세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학과에 농생물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곰팡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하게 되면은 세균이라고 이게 생각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세균하고 곰팡이하고 비교했을 때 세균을 이루는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이 400만 개쯤 돼요. 400만 개의 염기 서열이 되는데 곰팡이는 그거의 10배인 4천만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세균에 비해서 10배나 더 고등한 생물입니다. 고등한 생물이고 종수로 봤을 때도 지금 지구상에 보고된 세균이 15,000종입니다. 15,000종인데 곰팡이는 15만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상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숫자로 봐서나 또는 이제 생물의 고등이나 하등으로 봤을 때도 곰팡이가 훨씬 더 중요한 생명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균 하는 거는 사람하고 연관성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세균이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래 연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세균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곰팡이를 연구할 수준이 이르렀어요. 이르는 이쯤에 이 멀린 쉘드레이크가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 인탱글드 라이프라는 책을 시의적절하게 낸 거예요. 시의적절하게 내면서 과거의 곰팡이 역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떤 그 곰팡이의 발달사까지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영국이나 미국에서 찬사가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